안녕하세요. 저는 조현철입니다. 카드사에서 데이터 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 일을 한 지 8년째네요.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숫자가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출이 올랐다, 내렸다, 트렌드가 이렇다, 저렇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숫자 하나하나 뒤에는 사람들의 삶이 있다는 것을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명절이나 연휴 시즌이 되면 뉴스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임시공휴일입니다.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더 쉴 수 있겠구나, 경기가 살아나겠구나, 소비가 늘어나겠구나. 저도 처음엔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데이터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실제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전혀 다른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휴일이 늘어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그 휴일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임시공휴일의 또 다른 얼굴,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소상공인들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작년 10월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임시공휴일을 하나 지정했죠. 한글날과 주말 사이에 끼어있는 평일 하루를 쉬는 날로 만들면서 5일 연휴가 만들어졌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이 소식을 다뤘어요. 내수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다. 소비 심리가 개선될 것이다. 긍정적인 전망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더 쉬면 더 쓸 거고 더 쓰면 경제가 돌아갈 거라고요. 그래서 연휴가 끝난 후 바로 데이터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결과를 처음 봤을 때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전체 카드 사용액은 예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변하지 않았거든요. 아니, 어떤 업종에서는 오히려 줄어들기까지 했습니다. 휴일이 늘어나면 당연히 소비도 늘어날 거라는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간 거였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숫자만 보면 중요한 것들을 놓칠 때가 많거든요. 겉으로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소비의 방향과 패턴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어떤 곳에서는 반대로 매출이 뚝 끊긴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데이터 뒤에 있는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제가 다니는 회사 근처에 청솔분식이라는 작은 분식집이 있습니다. 20년 넘게 같은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곳이에요. 사장님은 올해 67살이신 김미자 사장님이세요. 항상 환한 미소로 손님을 맞이하시고 김밥 한 줄 한 줄에도 정성을 다하시는 분입니다. 어느 날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날따라 가게가 한산하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자리를 찾기 어려울 시간인데 말이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장사 어떠세요? 김 사장님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 대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정말 힘들어요. 지난달에 그 임시공휴일 있었잖아요. 5일 연휴. 처음엔 저도 좋았어요. 휴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더 여유롭게 밥 먹으러 다니겠거니 했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완전 반대였어요. 저는 더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어떤 점이 힘드셨어요? 연휴 첫날부터 손님이 뚝 끊겼어요. 평소 점심시간이면 저희 가게 앞에 줄이 서는데 그날은 가게가 텅 비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어요. 나중에 단골 손님 한 분께 여쭤봤더니 다들 가족끼리 여행 가셨대요. 5일이나 쉬는데 집에만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더 힘든 건 연휴 전부터 매출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행 경비를 아껴야 하니까 평소보다 외식을 줄이더라고요. 그리고 연휴가 끝나고 나서도 한동안 조용해요. 여행 가서 돈 많이 쓰고 오니까 다들 허리띠를 졸라매시는 거죠. 결국 연휴 전후로 2주 정도는 매출이 평소의 절반 수준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분석했던 그래프였어요. 임시공휴일 기간에 해외 카드 사용액이 급증했던 시점, 바로 그 시기에 동네 식당과 카페, 소매점 매출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던 거예요. 데이터로만 볼 때는 그냥 단순한 소비 패턴의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게 누군가의 한숨이고 눈물이고
생계의 문제였던 거죠. 김 사장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저희 같은 소규모 자영업자는 하루하루가 중요해요. 월세는 매달 나가고 식자 재비도 만만치 않아요. 직원 한 분 쓰는 것도 부담인데 연휴 때문에 2주씩 매출이 떨어지면 정말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임시 공휴일 없을 때가 저희한텐 더 나아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우리가 좋다고 환호하는 그 휴일이 누군가에게는 악몽 같은 시간일 수 있다는 거였죠. 청솔 분식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업종도 비슷한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다른 자영업자분들을 찾아뵙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 예쁜 손 헤어샵이라는 미용실이 있습니다. 박소영 원장님이 15년째 운영하고 계시는 곳이에요. 제 머리도 항상 여기서 하는데 실력도 좋으시고 손님 응대도 친절하셔서 단골이 많은 곳입니다. 어느 토요일 예약을 하고 미용실에 갔습니다. 평소보다 한산한 느낌이었어요. 박 원장님께 물었습니다. 원장님, 오늘 손님이 좀 적으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요즘 계속 이래요. 특히 연휴 전후로는 더 심해요. 저번 달 임시 공휴일 있었잖아요. 그때 정말 장사가 안 됐어요. 저는 궁금해서 더 여쭤봤습니다. 미용실도 그런가요? 오히려 연휴 전에 사람들이 머리하러 많이 올 것 같은데요. 박 원장님은 고개를 저으시며 설명하셨습니다.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연휴 2주 전부터 예약 취소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행 갈 거니까 거기서 하겠다는 분들도 있고 돈을 아껴야 한다며 다음으로 미루는 분들도 있어요. 연휴 기간에는 저희도 쉬니까 매출이 없는 건 당연하고요. 문제는 연휴가 끝난 후에요. 연휴 후에도 손님이 안 오세요? 네. 여행 다녀온 분들은 한동안 지갑을 닫으세요. 여행 경비 때문에 카드값이 많이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보통 머리를 한 달에 한 번 하시던 분들이 2달로 늘리거나 아예 셀프로 염색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결국 임시 공휴일 하나 생기면 저희는 거의 한 달치 매출이 타격을 받는 거예요. 저희 같은 동네 미용실은 단골 위주로 운영되잖아요. 관광지에 있는 미용실도 아니고 손님들이 여행 가면 저희는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젊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저렴한 미용실 쿠폰 사서 다른 데 가기도 하고요. 연휴 때 돈 많이 쓰니까 평소보다 더 저렴한 곳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이 말을 듣고 나서 저는 다시 데이터를 확인해 봤습니다. 실제로 임시 공휴일 기간 동안 미용 서비스 업종의 카드 사용액이 평소 대비 27%나 감소했더라고요. 반면 여행 관련 지출은 무려 158% 증가했고요. 숫자로 보면 단순한 통계였지만 현장에서는 박 원장님 같은 분들의 생계가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학원입니다. 제 사촌 동생이 영어 학원을 운영하거든요. 서울 강동구에서 중학생 대상 영어 학원을 5년째 하고 있어요. 이름은 정민호 39살입니다. 민호 형을 만난 건 가족 모임에서였어요. 명절 때 모여서 밥을 먹는데 형이 많이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형, 무슨 일 있어? 안색이 안 좋은데? 형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학원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있어. 너도 알다시피 작년에 임시 공휴일 많았잖아. 그게 학원한테는 진짜 악재야. 휴일이 생기면 당연히 수업을 할 수 없잖아. 학생들도 쉬고 싶어 하고 학부모들도 애들 여행 보내고 싶어 하고. 민호 형은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학원은 월 단위로 수강료를 받잖아. 그런데 임시 공휴일 때문에 한 달에 수업 일수가 줄어들면 학부모들이 환불을 요구해. 당연한 거지. 수업 안 한 만큼 돌려달라는 거니까. 그럼 우리는 수입이 줄어드는 거야. 게다가 연휴 동안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진도가 늦어져. 그럼 다음 달 커리큘럼도 다 꼬이는 거지. 저는 또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보게 됐습니다. 휴일이 늘어나는 게 교육 서비스 업종에도 직격탄이구나. 단순히 하루 이틀 쉬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한 연쇄 효과가 한 달 이상 이어지는 거더라고요. 편의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학 동기 중에 편의점을 운영하는 친구가 있어요. 경기도 안양에서 24시간 편의점을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오랜만에 만났어요. 준혁아, 요즘 장사 어때? 준혁이는 한숨부터 쉬더군요. 형, 솔직히 임시 공휴일 생길 때마다 걱정돼. 우리 가게는 직장인들이 주요 고객이거든.
아침에 출근하면서 커피 사가고 점심시간에 도시락 사 먹고 퇴근길에 맥주랑 안주 사가고. 그런데 연휴 때는 이 사람들이 다 없어져. 특히 5일 연휴 같은 거 생기면 거의 동네가 텅 비어. 그럼 매출이 평소의 30% 수준으로 떨어져. 근데 더 문제는 야간 아르바이트야. 연휴 때는 밤에 손님이 거의 안 와. 그럼 알바생 인건비는 나가는데 매출은 없는 거지. 이렇게 식당, 미용실, 학원, 편의점까지. 업종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휴일이 늘어나면 오히려 매출이 떨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 영향이 연휴 전후로 최소 2주에서 한 달까지 이어진다는 것. 데이터가 말하는 소비 이동의 실체. 저는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데이터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업종별로, 지역별로, 시간대별로 쪼개서 봤어요. 그러자 명확한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임시 공휴일이 포함된 연휴 기간 동안 여행 관련 지출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항공권, 숙박, 렌터카, 면세점, 관광지 입장료. 이런 항목들의 카드 사용액이 평균 150% 이상 증가했어요. 온라인 쇼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여행 가기 전에 필요한 물품들을 온라인으로 주문하니까요. 반면에 생활 밀착형 소비는 급감했어요. 동네 식당, 카페, 미용실, 학원, 소규모 소매점. 이런 곳들의 매출이 평균 25%에서 40%까지 떨어졌습니다. 더 심각한 건 대형마트도 타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행을 가니까 집에서 장을 볼 일이 없어지는 거죠. 숫자로 보니까 더 명확했습니다. 전체 소비액은 비슷할지 몰라도 그 돈이 흐르는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대기업, 온라인 플랫폼, 항공사, 호텔 체인 같은 큰 기업들로 돈이 몰리고 동네 소상공인들은 소외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을 인터뷰했어요. 회사 동료들, 친구들, 가족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대답을 했습니다. 국내 여행은 1인당 평균 50만 원에서 70만 원, 해외여행은 최소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이상. 가족 단위로 가면 금액이 더 커지죠. 그럼 이 사람들이 평소에는 얼마나 쓸까요?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한 달에 외식비로 쓰는 돈은 평균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입니다. 미용실은 한 달에 5만 원에서 10만 원. 편의점이나 카페는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다 합쳐봐야 50만 원 정도죠. 그런데 연휴 때 여행을 한번 다녀오면 그 몇 배를 쓰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그 전후로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여행 다녀온 후에는 카드값 때문에 또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죠.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임시 공휴일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쉬는 건 당연히 필요하고 워라밸도 중요하죠. 문제는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기업 직원들, 공무원들,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유급 휴가로 쉴 수 있습니다. 급여 손실 없이 여행도 가고 재충전도 하죠. 하지만 소상공인들은요? 그들에게 휴일은 무급 휴가입니다. 아니, 무급 휴가도 아니에요. 오히려 손실이 나는 날이죠. 저는 이 문제를 회사 보고서에도 담았습니다. 임시 공휴일의 경제 효과를 분석하면서 업종별 편차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소상공인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하지만 윗선에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전체 수치만 보면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작은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작년 추석 연휴 때 가족들과 제주도로 여행을 갔는데 여행 가기 전날 저녁은 일부러 청솔분식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사장님, 내일부터 여행 가는데 오늘은 꼭 여기서 먹고 가고 싶어서 왔어요. 김 사장님은 정말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행 다녀온 다음 주 월요일 또 들렀습니다.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네, 덕분에 잘 쉬고 왔습니다. 그래도 역시 사장님 김밥이 제일 맛있어요. 김 사장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게 진짜 경제 활성화가 아닐까? 큰 기업에만 돈이 몰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소비 말이죠. 박 원장님 미용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행 다녀온 후 2주 뒤에 예약을 잡고 갔어요. 원장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 생각나서 일부러 예약했어요. 저는 계속 여기 올게요. 박 원장님은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해요. 요즘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다른 데로 가니까 속상했거든요. 이해는 해요. 다들 살기 힘드니까. 그래도 이렇게 찾아와 주시면 정말 힘이 나요. 민호 형 학원도 도와주고 싶었어요. 준혁이 편의점에는 아이디어를 제안했어요. 연휴 때 집에서 쉬는 사람들을 위한 세트 상품을 만들어 보라고요. 몇 달 후 준혁이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형, 대박이야. 혼자 있는 사람들 타겟 세트 상품 만들었더니 연휴 때도 매출이 괜찮았어. 그리고 포스터에 연휴를 집에서 즐기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써놨더니 반응이 좋더라고.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임시 공휴일 자체가 아니라 그 영향을 어떻게 분산시키느냐는 거예요. 소비가 한쪽으로만 몰리지 않도록, 그리고 소상공인들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씩 노력하는 게 필요한 거죠. 정부 차원에서도 뭔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임시 공휴일이 지정되면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도 함께 발표하는 겁니다. 세금 감면이라든지 임대료 지원이라든지 마케팅 지원 같은 거요. 대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을 좀 더 느꼈으면 합니다. 연휴 때 큰 수익을 내는 기업들이 그 이익의 일부를 소상공인 지원에 쓰는 거죠. 항공사나 여행사가 연휴 특수로 벌어들인 수익 중 일부를 소상공인 상생기금으로 내놓는다면 어떨까요? 실현 가능성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런 논의는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소비자들도 조금만 더 의식적으로 소비하면 좋겠습니다. 여행을 가더라도 동네 가게를 완전히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여행 전후로 동네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게 외식이든 미용이든 편의점 이용이든 말이죠. 젊은 세대들은 온라인 소비에 익숙합니다. 편하고 저렴하니까요. 하지만 가끔은 동네 가게도 이용해주면 좋겠어요. 온라인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라도 동네 상점에서 사는 겁니다. 조금 비쌀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돈이 우리 이웃의 생계가 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SNS도 활용할 수 있어요. 여행 사진만 올리는 게 아니라 동네 맛집이나 좋은 가게를 소개하는 거죠. 작은 홍보지만 그게 쌓이면 큰 힘이 됩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회식을 하더라도 대형 프랜차이즈보다는 동네 식당을 이용하는 겁니다. 큰 기업일수록 이런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카드사가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연휴 기간 동안 동네 가게에서 카드를 쓰면 포인트를 더 주는 겁니다. 또는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를 연휴 기간만이라도 낮춰주는 거죠. 아직 실현되진 않았지만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데이터로 설득하고 현장 이야기로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처음엔 반응이 시큰둥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 조금씩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어떤 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조 대리, 좋은 지적이야. 우리가 데이터만 보고 사람을 못 봤네. 다음 기획안에 내 아이디어 반영해보자.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 작은 노력이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실제로 몇 가지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시범적으로 동네 가게 응원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연휴 기간 전후 2주 동안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포인트를 2배로 적립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회사 동료 중 한 명은 제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동네 식당을 더 자주 이용하기로 했대요. 또 다른 동료는 온라인으로만 쇼핑하던 습관을 바꿔서 주말에는 동네 시장을 가본다고 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조금씩만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면 세상은 분명 바뀝니다. 임시 공휴일이 누군가에게는 축복이고 누군가에게는 재앙인 현실. 이걸 바꾸는 건 결국 우리의 선택입니다. 다음 연휴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물론 여행을 가세요. 쉬세요. 재충전하세요. 그건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또는 그 전후로 동네 이웃들도 한번 생각해 주세요. 여행 가기 전날 저녁은 동네 식당에서, 여행 다녀와서 머리는 동네 미용실에서, 출근길 커피는 동네 카페에서.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김미자 사장님 같은 분이 가게 문을 닫지 않아도 되는 세상, 박소영 원장님이 임시 공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정민호 형이 학원 운영을 걱정하지 않는 세상, 최준혁이 편의점을 계속할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우리가 함께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할 겁니다.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숫자 뒤에 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고 그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일. 쉽지 않아요. 때로는 무력감도 느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난 그분들의 얼굴이 잊히지 않거든요. 여러분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 회사 근처, 집 근처에도 분명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20년, 30년 한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얼굴을 기억하고 이름을 기억하고 가끔 안부를 묻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힘이 됩니다. 경제는 숫자가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GDP가 몇 퍼센트 올랐다, 소비가 얼마나 증가했다, 이런 거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한가 하는 겁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게 진짜 경제 성장 아닐까요? 임시공휴일 정책을 만드는 분들도 이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휴일을 만들 때 누가 혜택을 받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 꼭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대기업만 배부르고 소상공인은 굶주리는 정책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숨 쉴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임시공휴일 소식을 다룰 때 좋은 면만 보도하지 말고 이면도 함께 다뤄주세요. 여행산업이 활성화됐다는 뉴스와 함께 동네 식당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뉴스도 내보내주세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가족, 친구, 동료들과 이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다음 연휴 때 한 번쯤 동네 가게를 찾아주세요. 그게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은 연휴를 어떻게 보내시나요? 동네 가게를 이용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소상공인들을 도우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더 널리 알리는 힘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시간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김 사장님, 박 원장님, 민호 형, 준혁이 같은 분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오늘 퇴근길이나 점심시간에 동네 가게 한 곳 들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우리 함께해요. 감사합니다.